자, 129쪽에 보면은요. 보세요. 절대값이 있고요.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이 있어요. 자, 요거 미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얘를 갖다가 자 옛날에 볼 때는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절대값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은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 눈을 다시 떠볼게요.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다 미분 다 한대요. 그런데 딱 하나 될 수 있는 게요. 요 안에 게 제곱으로 나올 수 있다면 미분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밑에 197번 문제 보세요. 자 fx는 x 곱하기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요거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안에 게 x 제곱을 만들 수가 있죠. 얘를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면 플러스가 남든 마이너스가 남든 얘는 x 제곱이 됐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x 제곱의 절대값이 얘가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야 라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요. 이 바깥에 있는 놈이 안으로 들어와서 제곱을 만들 수가 있다면 얘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져요. 제가 저번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절대값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얘를 볼 줄 알면 그냥 좀 빨리 풀어요. 절대값에 미분 가능한 문제를 볼 때.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니은번에 보면 fx가 x제곱 곱하기 절대값 x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미분 가능합니다. 왜? x 하나가 이로 들어가면 x제곱을 만들죠? 그럼 얘는 x 곱하기 절대값 x제곱인데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요 놈이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얘 0으로 미분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0에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데 하나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가보시면요. 모의고사 문제에 연습 문제 중에요. 어디쯤에 가면 있을까?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뭐 뒤에쯤에 있나 봐요. 절대값이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말고요. 연습 문제 외우고 다녔어야 되는데. 아, 152쪽 보세요. (152쪽이에요) 253번 문제예요. 자, 함수 fx는요. 절대값 x-1 절대값 써놓고요. 곱하기 x 플러스 a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가 x는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라 그랬죠. 맞죠? 그럼 a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끝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제곱을 만들 수 있으면 얘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1차 함수 fx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요. f의 3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f의 2는 5다라고 했어요. 자, fx는 1차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1 곱하기 f의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절대값 x-1이 미분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왜 미분이 가능하겠어요? fx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x-1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x-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x-1이 안으로 들어가서 제곱을 만들어 버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제곱을 만들어 버린다면 얘는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f의 2가 5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더니 5니까 a는 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fx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 자, f의 3 그러면 여기서 3 집어넣으니까 답은 10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x-1 곱하기 x-3의 절대값이 있고 fx가 있었는데 얘가 x는 1과 3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fx는 당연히 뭐랑 뭐가 있어야 돼요? x-2하고 x-3하고 나머지는 더 있던 말든 이렇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요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자,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9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리는 것이 지금부터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똑같습니다. 다 미분의 지금 하는 걸 깨달으시면 나머지 처음 지금부터 끝까지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을 배운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x가 여기일 때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냐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게 미분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이 값을 알기 위해서 이 놈을 미분해 놓는다. 그걸 도함수라고 해요. f'x는 하고 미분해 내놓잖아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9다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식은 무슨 식이냐면 x에다가 넣었을 때요. x에다가 넣었을 때 이것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식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프라임을 구하는 유일한 이유가 단 하나예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래프에 있는 x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것의 순간 변화율, 즉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식 하나란 말이에요. 요걸 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어떻게 그릴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요거 식을 갖다가 그러면 찾아야 되니까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어떻게 되면 3으로 묶으면 플러스 2x 빼기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얘가 0되는 애를 찾을게요. 그럼 1하고 3을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1이 나오게 되죠. 맞죠? 자, 근데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게 뭐냐면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칩시다. 원래는 숫자를 대입하는 건데 왜냐면 이걸 계속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수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냐면 자, 여기 0되는 애를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x를 여기다 넣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기울기가 뭐죠? 부호만. 아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y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y값의 부호는 플러스죠. 플러스면 기울기가 플러스란 얘기죠. 기울기가 플러스면 올라가는 중이에요? 내려가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인 애들은요. 여기가 플러스인 애들은 올라가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프라임은 기울기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면 올라가는 중. 자, 근데 뭘 헷갈릴까요? f 프라임 x가 내려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 y값이 플러스면 올라가는 중. fx는 맞죠? 자, 여기서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겠어요? 마이너스니까 뭐 하는 중? 내려가는 중. 그래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뭐가 되죠? 0이 되죠. 0이 되니까 여기서 멈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뭐 하는 중? 지금 플러스니까 뭐 하는 중? 증가하는 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개형이라는 것은 세제곱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싶어요. 그때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죠? 0이죠.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죠? 0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9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값이 0이 되는 애를 찾았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끝난 거예요. 왜 끝났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27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어보면 y값은 당연히 1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을게요. 자, 1 더하기 4 빼기 9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얼마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의 기울기 얼마냐? 그러면 여기 프라임에다 마이너스 4 주면 기울기 나올 거 아니에요? 아마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찾았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서는 증가 중이에요? 감소 중이에요? 증가 중.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요? 감소 중. 1보다 클 때는요? 증가 중. 여러분 이걸 갖다 증가 감소라고 해서 한 단어 먹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산꼭대기 얘를 뭐라 그러냐면 극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밑에 골짜기 얘를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뭐랑 착각하시면 안 되냐면요. 최대 최소랑은 틀려요. 극대는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극대라는 개념은 꼭대기라는 개념이에요. 꼭대기는 극대는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세 군데가 극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극소는 두 개가 극소예요. 자, 여러분이 하신 게 극대 극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 딱 요거 하나. 여기가 어딘지 알려고 미분 한번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극대값 뭐냐? 27이요. y값은 극대값이라 그래요. 극소값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4겠죠. 요게 극대극소라는 단어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0부터 3까지의 범위를 줬어요. 그럼 얘만 그리라는 얘기죠?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요. 그래프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값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요걸 최대 최소라는 단원에서 배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요. 범위 숫자로서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낮아요. 이렇게. 최대값은 얘 아니면 얘겠지 뭘. 본인들 그림만 안 믿으면. 이게 최대 최소라는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죠? 자, 이거랑 K랑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K는요? 얘랑 실근의 개수 구할게요. 그럼 실근의 개수란 말은 해석이 뭐죠? 교점의 개수예요. 교점의 개수를 풀려면 뭐가 되죠? 그래프가 몇 개예요? 2개. 그려놓고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그렸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이 그래프랑 y는 k를 그려서 만나는 곳에 개수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k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였어요. y 값이니까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요. 그럼 여기가 27이었어요.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27 사이에서 몇 군데서 만나요? 세 군데요. 그럼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몇 군데서 만나요? 한 군데요. 이걸 실근의 개수라고 해서 마지막에 또 단원에 한 단원을 먹어요. 쭉 이거 갖고 놀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요 기울기를 구하려고 배우는 게 미분이라 요거 하나가 모든 것에 다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의 순간 변화는 결국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죠?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자, 아까 x 세제곱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라면 마이너스 1,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미분이라는 개념을 쓰려면 반드시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미분을 해요. 그럼 뭐 돼요? y 프라임은 뭐가 돼요? 3x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5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5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되셨어요? 그럼 얘의 기울기가 5고 이 점을 지나가니까 y는 5에 x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쓰시면 늘 식은 정점으로 써버릇하세요. 이렇게 써버릇하세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오로지 하나죠. 여기서의 접선의 순간적인 변화율, 요게 접선의 기울기다. 요 개념 하나 갖고 나머지 미분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그래서 접선 갖고 쭉 넘어가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어디로 가실 거냐면, 자, 미분 가능은 제가 다음번에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171쪽으로 갔어요. 제가 여기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유형을 갖고 쭉쭉쭉쭉 풀어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해 하나 볼게요. 자, 171쪽의 문제 봅니다. 곡선 문제 맞불기는 이렇게 1번 문제 볼게요. y는 x의 4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ax 플러스 y 빼기 3은 0과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a 값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온갖 문제들이 접선에 관련된 문제들이 온갖 형태의 문제가 다 나올 거예요. 막 바깥에 있는 점, 뭐 공통 접선에 뭐 온갖 짓이 다 나와요. 근데 딱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접선이란 말의 밑줄을 딱 그세요. 접선. 또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라고도 해석되냐면 접한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요. 접선하고 접한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억해요. 올, 오와, 나시. 그걸 접선에다가요, 접에다가 동글뱅이 주시고요, 올, 오와 나싱이라고 쓰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이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달라지니까 다 딴짓하고 다녀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고 저 문제는 저렇게 보고 막 엉망진창으로 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죽어도 모든 문제가 다 똑같으려면 요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올, 오와 나싱을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올, 오와 나싱이란 말의 뜻은 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든 그려져 있는데 위에 점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줬죠. 이 점을 주면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보고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라 그래서 제가 올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점을 안 주면요. nothing이에요.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돼요. 요 원칙이 결정이 딱 되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선택 미적을 하든 뭐라든 다 똑같아져요. 접한다는 말의 해석은 끝까지 이거예요. 자, 독해서는 기억해줘요. 접선은 뭐라고요? 올, 오와 나싱이요. 올, 오와 나싱의 뜻이 뭐예요? 이 점을 알면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낸다.
이 점을 모르면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점을 가르쳐 줬어요. 당연히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안 봐도 비디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 하나 때려 놓을 수도 있어요. 1,a에서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은 맞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 점에서의, 자, 여기서의 기울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다른 데서 기울기 준다 해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기에 기울기 가르쳐 줘요. 그건 다 악마의 목소리예요. 악마의 목소리. 이 점이 아니면요,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데 얘가 어떨 때는 이 식을 다 가르쳐 줘요. 악마의 목소리. 절대 해놓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요, 여기서의 순간 변화를 알기 위해서 쓰는 단 한 줄이 미분이에요. 제가 미분 단원이 끝날 때까지요, 미분을 내가 여기 있는 박스를 건너가서 미분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가 손에 장을 쥐고 하늘로 갈게요. 즉 자살을 할게요. 뛰어내릴게요. 요거를 넘어가서 미분을 사용하면 제가 자살을 할게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근데 한번 그때 옛날에 어떤 놈, 현준이라는 놈이 요거 삐졌다고 문자 와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돌아가셔야겠어요. 왜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삐져나왔잖아요.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겁나게 조심합니다. 내가 요 네모 칸을 넘어가서 내가 미분을 사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자살을 할게요. 왜냐하면 미분 딱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아무 때나 그냥 마구 미분 때리는 게 제일 싫어요.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단 한 줄이 미분이에요. 자, 그럼 y 프라임은 조심해야죠. 4x 세제곱 빼기 6x 동의되세요? 여기다가 x 값을 집어넣어야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x에다가 1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 뭐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식 쓰는 거 연습해 두셔야 돼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다가 됐겠죠. 자, 근데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돼. 평행하다는 얘기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2겠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자, 다음 거로 넘어갈 거예요. 172쪽이요. 자, 곡선요. y는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ax 위에 두 점이 있었는데요. 3분의 2x 세제곱이네요. 플러스 ax 위에 점이 0,f의 0이라고 했는데 x에 0 집어넣으면 y는 당연히 뭐겠어요? 0이겠죠? f의 0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1,f의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 1,f의 1이면 뭐 이 f에다 1 집어넣으니까 1, 1 집어넣으면 3분의 2 플러스 a다라고 하는 값이 나왔겠죠. 뭐 어쨌든 대입, 위의 점들 대입이 가능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접선이 수직이래요. 그럼 얘가 어떻게든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있고요. 여기서의 접선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뭐 여기서 어떤 접선이 있었는데 수직으로 만났다. 여기가 0,고요. 여기가 1,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의 접선 하나 줬고요. 여기서의 접선 하나 줬잖아요. 자, 문제의 키는 이겁니다. 여기서의 이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을 아느냐예요. 이 점을 알죠? 그럼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자, 얘는 0,0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의 기울기를 쓰기 위해서 단 한 줄이 미분입니다. f'x는 2x 제곱 플러스 a 다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0을 집어넣으니까요. 기울기가 a예요. 그래서 이 선의 식은 y는 a에 x-0 플러스 0이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점은 1,3분의 2 플러스 a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요.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럼 y는 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a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물론 얘를 정리하시든지 말든지 이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뭐 정리하시면 자, 요거 묶어 다니세요. a 플러스 2의 x 빼기 a니까 날라갔고요. 빼기 2 더하기 3분의 2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두 개가 됐어요. 근데 얘랑 얘랑이 뭐라고요?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기울기랑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럼 a랑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173쪽으로 갔어요. 자, 곡선 y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4다라고 되어 있고요. 1,2 이거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무 문제 없죠? 맞죠? 프라임에서 1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는 거니까 게임 끝났죠, 그죠? 자, 여기서 뭐냐면요, 2번이 문제예요. 이 곡선 위의 점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한국말 되게 잘 따지셔야 돼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가 1,2였어요. 여기서의 접선이 있었는데요. 이 접선의 수직이다라고 하면 겁나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말이 되게 누구를 수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1,2를 지나는 접선의 수직이 아니고 1,2를 지나고요. 이 접선에도 수직이 되니까 얘도 여기를 지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어떤 점이 있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요. 접선의 수직인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말을 되게 헷갈리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고요. 같은 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얘를 갖다가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법선이라는 말이 여러분 교과서에서 없어졌어요. 웃기는 거는 그냥 없어졌어요. 이유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법선의 문제를 내고 싶으니까요. 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고 만약에 이제 이 점을 안 지나간다고 하면 겁나게 많은 수직인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기울기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도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법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볼게요. 이 법선의 방정식도요. 당연히 점은 1,2를 지나가는 거 맞죠? 그럼 뭐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은 얘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분하니까 y'은 3x 제곱 빼기 6x가 됐을 거고요. 자,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이것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이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그럼 게임 끝났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법선은요.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어디다 많이 쓰냐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를 씁니다. 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어떤 직선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위의 점에서요. 여기 있는 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제일 짧은 애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최소값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기울기가 2가 되는 요 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법선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풀었던 문제 쉬운 거 갖고 갈게요. y는 x제곱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y는 2x-5라는 애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점에서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될 때는 얼마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갈까요? 얘를 풀려면요, 최단거리가 언제냐면요,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즉, 여기까지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을 긋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점일 때 딱 접한 요점에서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예요. 접선이죠. 접선 내가 뭐라 그랬지? 오로와 나싱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 점 알아요? 모르죠? 아무 짓도 해서 그럼 점수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치? 아무 짓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섰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걸려야 돼요. 딱 걸리라고. 자, 이 점을 모르면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된다가 딱 걸려야 돼요. 아, 안 되는구나. 여기서 딱 하나를 씁니다. 그럼 나싱이 나오니까 아무 짓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모를 때는요, 자, 이 점을 모르잖아요. 이 점을 모를 때는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잡습니다. 여기가 y는 x제곱이었어요. 그러면 x좌표를 하나 t라고 잡을게요. t,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y좌표는 당연히 뭐겠어요? t 제곱이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접선의 문제가 나오면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이 점을 알면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이 점을 모르면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요?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점을 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점은 됐잖아요. 자, 기울기를 쓰기 위해서 쓰는 단 한 줄이 뭐예요? 미분이죠. y 프라임은 뭐겠어요? EX잖아요. 맞죠? 자, x 값인 t를 집어넣어 주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2t가 되죠?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써요? y는, 자, 식 쓰는 거 잘 보셔야 돼요. 2t에 x-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쓰는 거 정점으로 꼭 써버릇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거 묶고 다니세요. 아무리 식이 많아도 y는 2t의 x 빼기 2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까지 했죠? 자, 보통 여기서 이제 박수를 칩니다. 왜? 이게 답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접선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요, 제가 이 식과 단 한 번도 안 바뀌게 풀어요. 무조건 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 점 알면 쉽잖아요. 그죠? 개나 소나 다 푸는 문제가 되는데, 모른다 할 때 무조건 t, 라고 때려놓고, 요렇게까지 오시는 게 자동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문제를 쳐다봅니다.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의 기울기가 2, 미분한 게 2예요 라고 해서 x가 1이에요. 이따위 짓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해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악마의 목소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그럼 문제마다 다 틀려져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죠. 기울기가 2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t 값을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자, 기울기가 2라면 t는 1이겠죠? 그럼 y는 t에다 1 집어넣으니까 2x 빼기 1이다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까 지금 법선의 문제를 풀다가 어차피 접선도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선의 문제는 어디다 써먹냐면요,
이런 데다 써먹습니다. 똑같은 문제 갖고 다시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여기가 3,0이라는 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점에서요,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요.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대충 느낌상 여기 어딜 것 같긴 하죠. 그죠?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요. 대충 여기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요 점에서의 법선을 그어서 요렇게 될 때가 최대한 거리예요. 이 점에서는요. 이 점에서 긋게 되면요. 법선을 긋게 되면 3,0을 안 지나갑니다. 자, 요 문제 나오면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 그게 최소가 되려면요. 여기 법선이 요 점을 지나갈 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도대체 법선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법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부터 필요하죠? 이 점 아세요? 모르죠? 모르면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때 뭐 하는 척 하라고 모르면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t, t제곱이라고 잡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점이 이제 이 점이 아는 척 했으니까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셔야 돼요. 자, 단 한 줄 미분이니까 2x. 기울기는 뭐겠어요? 2t인데 이것의 기울기가 2t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난다. 이 악마의 목소리예요. 악마의 목소리.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y는 마이너스 2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식을 쓰셔야 돼요. 이 점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정리하니까요. y는 마이너스 2t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박수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아까도 이렇게 나왔던 거고 지금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나온 나머지 악마의 목소리들은 뭐냐면요. t 값을 구하기 위한 정보예요. 다. 얘가 뭘 지나간다고요? 3,0을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3,0을 지난다라고 푸시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이거 못 풀어요. 왜냐면 분수가 있는데 3차 방정식 푸는 건 아직 3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3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한 거는 법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287번 문제 볼게요. 요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자, 요점이 1,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쵸? 자, 그러니까 자, 단한줄 y''은 3x 제곱 빼기 5였을 거고요.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빼기 4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빼기 2다 하고 박수를 쳤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식은 있고요. 이 식도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이 뭘 구하시면 되죠? 교점을 구하시면 되죠. 그쵸?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고난도 얘기가 나와요. 얘랑 얘랑의 교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x 세제곱 빼기 5x는 마이너스 2x 빼기 2라고 할 거죠. 맞죠? 이것을 풀으려면 여러분 이게 넘어갈 거죠. 이걸 풀 거죠. 제가 왜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쓰냐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식이 이거 빼기 이거죠.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fx 빼기 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를 뺄 때 얘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려라 그랬어요. x축이 되는 것처럼 그려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1이겠죠? 1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는 잘 보세요. 여기가 1이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쓸 때 어떻게 했죠? 여기 1이 제곱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식에는 x-1이 제곱이 무조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3차 방정식을 처음부터 푸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조건 뭐가 있다고요? x-1의 제곱이 있다니까요? 그럼 조립제법을 쓸 때 1, 0, 마이너스 3, 2인데요. 여기다 1을 한번 써요.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나오죠? 그 다음에 순도하시고 1 집어넣어요. x-1은 무조건 두 번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1, 1, 2, 2, 여기 0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교점 구하는 게. 자, 여기서 여기를 빼는 식을 갖다가 요 식을 쓸 줄 알면 이렇게 되는 거면 여기가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빼면이라고 하는 말이 얘랑 얘랑의 는을 쓰게 돼서 한쪽으로 넘어가면 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교점을 구할 때는 그럼 결국 교점을 구할 때는 여기랑 여기랑 교점은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것의 값을 구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점을 보는 다른 논리예요. 얘기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가 뭐 나오냐면 x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여기서 자, 팁 하나 더요. 제가 여러분 직선상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내가 뭐 하라 그랬죠? 뭐가 키포인트다 그랬죠? 아니 두 점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는데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기울기가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가 지금 2죠. 그럼 여기가 K면 여기가 2K고 여기는
루트 5K가 되는 거잖아요. 주점자의 거를 주점 구해가지고 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뺐더니 얼마 나와요? 3 나오잖아요. 그럼 3 루트 5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176쪽으로 갈게요. 자, y는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놈이 있는데요. 자, y는 x 플러스 3과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랑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개치 한 개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요. 기울기가 1이란 얘기네요. 악마의 목소리.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얘랑 평행한 접선, 제가 뭐라 그랬죠? 오로한 하싱이라 그랬죠. 단 한 번도 변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점 아세요? 모르죠? 그럼 이 점은 뭐라고 나요? t, 2t 세제곱 더하기 t 플러스 5다 이렇게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 잘못되면 큰일 나요, 이거 뭐 괜히 미분해가지고 프라임 쓰고 그러면 문제가 다 틀려져 버려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단 한 줄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6x 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t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자, 식은 이렇게 쓰겠죠? 6t 제곱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5다라고 식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얘 묶어 다니세요. 자, y는 6t 제곱 플러스 1의 x 빼기 6t 세제곱이니까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없어지고요. 플러스 5다라고 놓고 여기가 박수. 이게 문제를 푸는 게요. 제가 지금부터 끝까지 접선에 관련된 문제를 미적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틀리게 똑같이 풀어요.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아시면 죽어도 안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뭐랑 평행하다고요? x 플러스 3과 평행하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악마의 목소리들은요. 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요 놈이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t는 뭐였단 얘기예요? 0이었다는 얘기죠. t에다 0 집어넣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쉬었다 합시다.